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 곁에 머무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사랑이란 건 늘 뜨겁고 격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조용하고 느슨한 형태로 아주 익숙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곤 하지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손길, 무뚝뚝하게 몸 조심해라 하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그 익숙함 속에 숨어있던 깊이를 깨닫곤 합니다. 오늘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5분의 사연, 그리고 그 사연이 건네는 조용한 울림. 함께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사연 1. 늘 같은 자리 아버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말이 적고 감정 표현에 서툰 분이셨죠. 퇴근하고 오셔도 말없이 신문을 넘기거나 TV 뉴스를 조용히 보시던 분. 아버지와의 대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는 걸까? 왜 엄마처럼 웃으며 맞아주지 않는 걸까? 그런데요, 제가 취직하고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의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단 7글자.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주 토요일 아버지가 직접 무말랭이 반찬이나 장조림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 없이 늘 조용하게. 어느 날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굳이 이렇게까지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말로 다 했지만 난 손으로 한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계셨던 아버지, 그 무뚝뚝함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엄마는 말로 다 했지만 난 손으로 한다. 참 묵직한 한 문장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표현하고 자주 말해야만 진짜라고 믿지요. 그런데 어떤 사랑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손으로 하는 사랑. 반찬을 싸고 택배를 붙이고 자녀가 걱정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5글자의 문자 속에 그 모든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죠.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 대신 반복되는 익숙함으로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들,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사연이 늘 같은 김치찌개. 결혼한 지 27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저는 외향적이고 감정 표현이 많은 반면 남편은 조용하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한 건 제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고부터였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레시피를 검색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죠. 입원 중에 아이가 면회를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김치찌개를 매일 연습해. 엄마 없을 때도 우리 밥 잘 챙겨주려고. 그 후로 제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처음 해준 김치찌개는 솔직히 말하면 짰습니다. 그러나 그 짠맛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이젠 훨씬 맛있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 첫 번째 김치찌개의 짠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사서 사랑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주방에 서서 한 그릇의 김치찌개로 그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이 국물 속에 손끝에 배어 있는 거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이 이따금 삶의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당신에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정말 고마웠어. 그 한마디면 오래도록 이어진 사랑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니까요. 사연 3. 할머니의 묵음 전화. 할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붙고 혼자 자취를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오후 5시만 되면 전화벨이 울렸고 받으면 할머니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밥은 묵었나? 그리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짜증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 나 바빠. 지금 통화 안 돼. 그러면 할머니는 늘 똑같이 말했죠. 그래 알았다. 끊자.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 할머니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갔을 때 할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눈물로 할머니 손을 잡자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은 잘 묵고 다니제? 그 말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보고 싶다, 사랑한다, 건강하라는 말을 그 한마디 밥은 묵었나에 담아온 거란걸요. 밥은 묵었나? 이 짧은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이는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질문들 언제 오니? 왜 이렇게 말랐어? 잘 지내니? 사실 그 말들은 모두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내가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 익숙한 말들을, 그 무심한 듯 건넨 안부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흘려보내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놓치지 말아요. 다시 전화가 오면 잠깐 멈추어 듣고 할머니 나 잘 지내요. 나도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게 아주 조용한 말 한마디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쉬어가는 글. 침묵 속에 머문 마음.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주고받는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사랑은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어두는 사람. 당연해서 몰랐던 마음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오래 지켜준 그 사랑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연 4. 아내의 수건 한 장. 결혼 35년 차. 아내와 저는 이제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걸 나눕니다.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가정, 직장, 아이들, 생활비. 그 모든 일상이 부담이었고 때로는 짜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출근할 때마다 욕실 문고리에 깨끗한 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수건, 매일 새롭게 켜진 상태로 무심히 쓰고 나가던 어느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건은 누가 매일 저기 걸어놓는 걸까? 아내였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나가느라 못 보는 동안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건을 바꿔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내는 그냥 웃더군요. 그 웃음이 지난 30년의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깨끗한 수건 한 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작게 보고 너무 평범하다고 여겨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곤 하지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익숙함은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깊은 애정입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수건을 걸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 곁에 그 마음을 걸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익숙한 손길을 사랑이라 부르기로 해요. 사연 5. 편지 없는 생일. 예전에는 생일마다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심지어 친구들까지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일이 그 시절엔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는 사라지고 메시지로 바뀌었죠. 그러다 그것마저 줄어들고 이젠 생일 알림이 지나도 말 한마디 없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제 생일에는 오전 내내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는 없지만 국으로 대신했어. 그 한마디에 그날의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말이 없었어도 마음은 전해졌다는 걸 저는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생일이면 생일 축하해라는 말이 필요하고 기념일이면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야 안심이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랑은 그 말보다 더 따뜻한 한 그릇의 국, 조용히 켜놓은 주방 불빛, 혹은 씻어 널어놓은 당신의 빨래 속에 이미 깊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표현이 없어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너무 말에만 의지하지 않기로 해요. 익숙한 손길, 반복된 행동,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놓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평범해서 몰랐고 그저 일상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큰 울림으로 남는 사랑. 그것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따뜻한 하루가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매일 밥상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무뚝뚝한 말 대신 택배로 마음을 전하던 아버지, 수건 한 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던 배우자. 오늘 밤 그 익숙함 속에 머물렀던 사랑에게 이제야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머무는 이야기 인생, 그렇게 말하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